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는 슈퍼위크다라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금값이나 은값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 실적을 발표하는 일부 기업들에서 예상 밖의 호실적을 내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도 오늘 또 전해주실 예정이죠. 네, 슈퍼위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따라서 많은 시사점들이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하고요. 시장에 예상치 못한 수급 변동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까지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같이 점검해 보시죠. 3거래일 연속해서요.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200개 정도의 종목이 떨어졌죠. 양지수 모두 내렸고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5%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3일 동안 매일같이 1,000개 이상의 종목이 빠지고 3거래일 동안 6% 정도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F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이 됐고요.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 이슈 부각됐죠. 레버리지 거래 청산 관련해서 수급 변동을 야기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거래 대금은 뚝 떨어졌습니다. 실적 등을 보고 가겠다. 여러 가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어제 환율이 장중 8원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건 외국인에겐 당연 매도로 작용이 되죠. 미국의 PCE와 실적 시즌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강했고요. CFD 매물 출회 등의 수급 부담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제장에 떨어진 쪽 보시면 반도체, 계속해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위치에 대한 지켜보기 움직임이 나오곤 있는데 실적도 좋지 않다 보니 심리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매물 부담이 있었고요. 건설, 전기가스, 인터넷 등이 하락했죠. 오른쪽을 보신다면 자동차와 방산, 조선, 엔터, 히토류, OLED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방산, 엔터 같은 경우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실적 시즌에 하나의 대피처 느낌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장 마감 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과연 주가 반영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그리고 시간을 시세로 본다면 원전과 방산 쪽의 이슈가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 부담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어제 하한가로 끝이 난 종목들입니다. 8가지 종목이 있죠. SG증권 상위 매도 창구에 하한가 8개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정 사모펀드에서 차익 결제 거래, 계좌 롤오버 실패로 인한 반대 매매가 출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CFD라는 게요. 증거금리 40%만 보유하면 2.5배 차익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하건 연장을 하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쏟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진 8개 종목 중에 공통점이 꽤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들은 최대 70% 이상까지 높은 최대주주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즉슨 이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높은 신용거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다단계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어찌 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5조 원 전후로 시장 자체에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갔을 때 좀 불안한 점이 있죠. 급락한 종목들을 상환하기 위해서 혹은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불안이 번져 나가면서 수급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단기적으로는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어가 보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죠.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양호했습니다. CDMO 분야 수주가 안정적이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같은 자회사 성장이 돋보였다라는 평가였죠. 눈에 띄는 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겁니다. 1, 2, 3, 4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5 공장도 완공된다면 충분히 받아낼 물량이 많다라는 자신감이 피력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반등의 계기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올해 시작할 때와 지금이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가격적인 변화가 좀 없었다라는 건데 바이오 쪽의 대장으로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욕장은 요즘 계속 그래요. 시초가와 종가가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움직임이 미약하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기업 등을 보고 가겠다, 실적을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인 거죠.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인텔 등이 이번 주 내내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전방산업, 반도체 전방산업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체크해야 되는 기업들이고요. 발표된 경제 지표 등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등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소죠. 유가는 중국의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서 1%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시간외에서 2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 10% 이상 뛰었는데 실적을 내놨더니 EPS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만 전 분기 대비해서 예금이 40%나 줄었습니다. 그 영향 속에 주가가 급락했죠. 이틀 전이었는데요. 무디스 측에서 11개 중소형 지역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무마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예금도 줄어든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대출 경색을 만들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게 아니냐 불안의 목소리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죠. 자, 일단 지수 자체가 밋밋하다 보니까 종목으로도 엄청나게 급변동 나오는 종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혼조권의 움직임이었죠.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쪽의 하락,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마이크론이 중국 내 사업에 대한 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있었고요. 테슬라가 1% 정도 빠졌죠. 경쟁 심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GM과 포드는 되려 2에서 3% 정도 올랐습니다. 전통 차량의 강자들 조금 더 경쟁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IRA 보조금 혜택도 꽤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리튬주들이 칠레에서 리튬 국유화한다라는 이슈 속에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단기적 영향 없고 앞으로 그걸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CNBC에서 실제 AI 관련 수혜주는 애플이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어요. 애플이 갖고 있는 기기와 각종 시스템들이 AI가 접목됐을 때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은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때문에 에너지 쪽에 반등이 있었고요. 광산이나 금속 쪽도 일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으나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경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경제 사절단이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삼성을 비롯한 현대차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협력에 대한 기대는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원전 쪽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급을 드렸죠. 방미 일정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공개되고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지난해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조선도 요즘 비교적 괜찮지만 이방원? 방원? 이쪽으로 좀 좁혀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찌됐건 지금 시세 변동이 나오니까 살짝 떼서 보고요. 뉴스만 체크합니다.
포스코 측에서 포항산단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포스코 홀딩스가 정제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아니면 참고 뉴스 정도로만 체크한다면 이렇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온 배터리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못 받았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뉴스가 조금 나오네요. IRA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중에 다수가 SK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사절단 중에서 셀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게 SK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어제 시간 외에서 방산과 원전 쪽의 주가가 강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FA50, 500대 대미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독 뉴스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어찌됐건 FA50 얘기 나오자마자 한국항공우주가 반응을 당연히 하겠죠. 시간 외에서 7%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시간 진만쌤도 그렇고요.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나왔었던 만큼 이 종목의 시세가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의 대피처가 돼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이요. 한미 원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어제는 폴란드 측이 힘을 줬네요. 시간 외의 뉴스였죠. 한국형 원전 도입, 본계약은 우리 언제든 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원전주들의 강세도 있었는데요. 이들 뉴스에서 조금 더 연속성 갖고 대응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등장하네요. 백악관 관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나사와 한국의 과학기관이 우주협력 강화 협정을 오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죠. 우주통신과 우주기반 항법, 달 연구 협력 등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AP위성 등의 종목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시세적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가 나왔으니 반드시 체크하시는 걸로 넘어가죠. 저희 투자뉴스 7에 나오는 뉴스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도 올려주십니다. 투자뉴스 7에 정말 많은 뉴스가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줄이든 혹은 좀 더 깊게 파서든. 뉴스 70% 정도 저희 투자뉴스 7은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여러 가지 뉴스를 파악하고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분위기나 뇌피셜 혹은 트렌드 등을 좀 반영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단순 한 줄 뉴스 보도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부와 주의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으나 다수의 뉴스 모든 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종목을 들여다보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모든 이유를 안고 있죠. 하지만 시세의 연속을 내고 좀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나만의 종목 루틴을 좀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요. 이제 좀 더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 꼽아주셨어요? 네, 4월 초에 제가 게임주 브리핑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그때 분명히 게임주 사우디 쪽에서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판호 발급 이슈까지 호재들이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기대해보자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이건 중국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은 상관이 없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중국몽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제2의 한한령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정말 잘 갔던 리오프닝주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19일에 저 뉴스가 전해졌었고요. 20일부터 해서 21일 그리고 어제장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뚝뚝뚝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한 번 더 보자라는 브리핑 전해드렸었는데 금요일장에서 크게 밀렸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LG생활건강이 2% 넘게 좀 반등한 걸 제외하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의류주에서도 역시나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큰 FNF홀딩스가 금요일장에서 7% 가까이 빠진 데다가 어제장에서도 5% 이상 하락했고요. 호텔 카지노 쪽에서도 역시나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10%가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월요일장에서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가 좀 크게 타격을 받았죠. 최근에 워낙에 또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두 종목이 낙폭이 컸습니다. 각각 7에서 10%가량 빠졌고요.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오프닝주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2월과 3월 때 정말 이 리오프닝 쪽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했었고 뚜렷한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하지만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봤을 때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죠. 그중에서도 아모레지가 10% 가까이 올랐고요. LG생활건강이 12% 이상 올라갔고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올라가면서 이 화장품주에서 어떤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런 브리핑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호텔신라나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거기다가 게임주도 역시나 넥슨게임즈 같은 종목 23%가 넘게 올라가는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순간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상승분 일부를 좀 반납하는 흐름이 보인 거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게임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깨질 듯 말 듯 했던 그 벽, 이 판호 발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허들을 넘었는데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 국내 게임들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게임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그중에서도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이번에 크게 밀렸습니다. 이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을 봤었는데요. 넥슨게임즈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각각 17%, 13%나 빠졌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특히나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같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이미 절대적인 쪽은 그래도 3일 동안 나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각각 1%, 3%가량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미투젠이나 네오위즈 같은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을 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증권가에서는 외부적인 환경, 악재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시 좀 소강 상태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이라던가 육성을 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다가 게임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게임주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신작의 출시가 많다면 성과가 잘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올해 만약에 신작의 라인업이 그리 좋지 못하다면 하반기 이후에 내년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상황도 꾸준히 체크해볼 이슈가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여전히 좀 내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종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넷마블을 꼽았습니다. 올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넷마블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증권에서도 각각 8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위즈 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도 2.5%가량 올라갔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지속이 되겠지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볼 텐데요. 올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8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5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이 될 텐데요. 크래프톤 올해 들어서 14%가량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NC소프트는 20% 가까이 빠졌죠.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년에 신작 4종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자사주의 소각 발표를 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더 탄력적으로 받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크래프톤의 그래프고요. 다음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 확실하게 다르게 보이는 게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리니지의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기대하고 있었던 TL의 출시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줄줄이 40만 원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크래프톤과 비교하면서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이제야 좀 빛을 보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한중 관계 냉각이라는 하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고요. 앞서 증권가에서도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진만쌤도 과연 게임주에 대해서 이 종목 괜찮다 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차트 보면 NC가 과거의 위상은 어디로 갔나라는 느낌을 한 2년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게임주 내에서 다른 대안이 돼줄 종목 무엇이 있을지 잠시 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이 포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쏠린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쪽이었죠.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움직임, 완성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HL 만도가 4%,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HL 만도의 실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객사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북미와 인도 매출이 급증했고 현대 기아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수혜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타 전기차 매출 증가율이 현대차, 기아보다 2배 정도 높았다라고 하네요. 기존 고객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매출처를 확보해 나간다라는 게 HL 만도에게 모멘텀이 된 거죠. 어제 이제 세 봤어요. HL 만도 증권사 보고서가 몇 개 나왔는가 했더니 어제 하루에만 18개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쏟아냈고요. 의견들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였고 목표가 편차는 조금 있었네요. 57,000원에서 좀 높게 잡은 곳은 75,000원권까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확인이 된 거죠. 현대차, 기아 실적 좋을 거 알겠고 부품사들도 실적이 괜찮단 말이지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모비스 쪽에서 뉴스가 있었죠. 스텔란티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현대모비스도 다른 종목들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 등은 빠졌는데 시간 외에서 이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가 시간 외 급등 흐름이 있었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자동차 쪽 뉴스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왕의 자리에 등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자동차를 안 빠지게 버티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밀릴 때도. 현대차는 컨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이번에 영업이익이 50% 가까운 증가. 전체 상장사 중에서는 영업이익 기준 1위 예상이 되고 있고 2위는 기아가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내일 실적이 나오고 현대차는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엘렉트릭도 그렇고요. 실적 좋을 거 알고 좋게 내놨는데 주가가 오히려 실적 이후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실적 좋게 나왔으니 피크아웃 얘기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이 피크아웃 논란이 자동차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발표 후에 시장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현대차 측에서 기아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가 중요한 건 이 뉴스 때문이 아니라 이 뉴스로 인해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SBB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는 현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현금의 중요성이라 하면 지금 실적 시즌은 자동차 쪽이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살폈는데 이들이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았어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올해 들어서 현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일부 종목들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4월 12일에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이 실적이 좋구나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전동화 부품으로 갔을 때 같이 매출이 올라갈 업체들 어디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기존의 내연기관차 파이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동화 부품 전환 시 생존할 부품사들 기대감 찾기에 좀 나서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위아, SL 서현이아, 한우시스템, HL 만도 이 6개 회사에 대한 실적 추이를 보면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예상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모두 다 현대차 그룹향 매출이 안정적인 데다 최근에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폭스바겐 등으로 다변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나름 안 좋은 시기에도 버틸 수 있는 대형 부품사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매출 성장, 외형 성장 너머로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자동차 부품사들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는 단 2종목 빼고 모두 다 올랐거든요. 시장 내에서 조금 대피처로 단기적 관점으로 혹은 장기적 관점으로 자동차와 부품을 넣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담아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은 자꾸 빠지고요. 뉴욕장은 계속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에 어제 수급 변동 요소도 있었잖아요. CFD 계좌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 좀 같이 살피면서 전략 짜주세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급 고임 현상이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거래일상으로는 3거래일 연속으로 1% 이상의 음봉이 출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신용 융자가 2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일부 신용 물량을 좀 이제 털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신호탄이 됐던 게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담보융자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지수를 견인해왔던 요소들이 일부 이런 레버리지를 필두로 한 조금 더 주식을 많이 사고 싶었던 욕구들이 현재 지수를 끌어올렸던 요소들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싸게 주고 살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그 가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용융자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안 되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또 시초에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견고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방향성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속적으로 균열은 있습니다. 균열은 여태까지 상승했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수에 이미 균열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균열을 이제 간단하게 보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슬슬 균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균열이 깨지면서 조금 이제 지수가 무너지는
무너진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시장에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도 분명히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요. 여기서 좋은 이슈들이 지속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가는 이유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협의를 이유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놀러 가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현대차에서 이제 IRA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 여러 가지 여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기사로 이제 넷플릭스 CEO가 한국에 이제 25억 달러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럼 오늘도 콘텐츠 업종들이 꽤나 괜찮을 수도 있죠. 이런 이제 방미 일정도 아직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이 IR을 하고요. 이 IR 때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RA 법안에서 일부 보조금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 빠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즉 적극적으로 이제 액션을 해야지 기업들이 살아남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지수의 낙폭을 키우기에는 조금 더 재료도 많고요. 아직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험한 건 맞으나 지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나왔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직전에 형성된 고점을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말로 큰 총알이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제 총알이 이제 방아쇠가 잠겨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기회는 존재를 하고요. 지수가 많이 빠지긴 하나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들어갔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도보다는 FOMC 이전까지는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자체에 재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만 잘 해간다면 사실 재료 매매로도 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장에서 몇 번 확인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심리라는 게 어려워요. 어제같이 이 SG증권 관련해서 수급에 갑작스러운 이런 변수가 출해했잖아요. 관련한 종목들 8개 하한가. 일부에서는 이때 좀 괜찮은 종목 있으면 사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베이겠죠. 저는 여기서 뭐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에 비해서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도 이렇게 쭉 올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종목이기보다는 좋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로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려면은 양봉이 한 4, 5일 정도 나온 이후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짧게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괜히 이제 잘못 들어갔다가 또 시드가 굳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저 친구들 이제 어제 하한가 간 종목들은 그냥 이런 종목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서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찌됐건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게임주 갑니다.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수도 아니고 일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찌됐건 한중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 조금 꺾이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게임주에 대한 시각은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다음 뭐 대만 이제 중국 문제도 지금 계속 시끌시끌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중국에 대한 기대감,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 시장도 이런 수혜를 받았던 종목과 섹터가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실상 다시 또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방미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 방미 일정 그 사이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방미가 끝난 이후에는 또 이제 중국 쪽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좋으면 좋고요, 중국과도 좋으면 좋고 누구랑 다 이제 친해야지만 이제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방미 구간을 끝나고 난 이후, 즉 이제 직전에서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게임주 코멘트 드리면은 사실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장 핫했던 NFT 관련된 이슈는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의 없고 지금 순수하게 판호 혹은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만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에선 너무나 과포화 현상이고요. 지금 사실 한국 시장, 즉 이제 한국 게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위상이 중국 업체한테 워낙 많이 뺏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종목별 이제 강세 일부 흐름도 존재를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당분간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이제 지지 후에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사실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그런 말씀, 즉 이제 주도주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게임주가 너무 싸서 잠깐 이제 조금씩 모아 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게임주들은 지금은 사실 손을 대시기보다는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흐름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게임주는 전혀 상승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제외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인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있었던 지지선들이 이탈이 되면서 게임 업체들은 오히려 또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이 더 출혈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면, 즉 주도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또 신용 물량이 풀리게 됐을 때 그때 지수를 즉 이제 방어를 해주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는 워낙 소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호가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 게임주들은 당분간 지켜보지 말고 다음 주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진만쌤의 시각 정리 충분히 도움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감지될 때마다 자동차 쪽과 자동차 부품의 좀 실적 탄탄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부품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요. 그들 계속 끌고 갈지 말지도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실적 겸 해서 섹터 좀 봐주세요. 네, 주식은 사실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미래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재를 봐야 되는데 현재에 가장 충실하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길 바라는데 매번 좀 수급을 뺏겼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뭐 여러 가지 섹터에게 수급 뺏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줄의 실적을 가로막았던 거는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혹은 이제 운송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는데 워낙 차들이 많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는 주가가 맨날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매번 20만 원대에서 꺾였고요. 기아차도 8만 원, 9만 원만 가면은 계속적으로 꼬꾸라지는데, 즉 이제 IRA라는 즉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출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막았다. 근데 오늘 일단 25일이죠. 오늘 이제 IR이 좀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를 들어 조지아 공장을 1년이라도 빨리 앞당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 흐름은 오늘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단순히 실적 모멘텀만 들고 가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무자들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까지 한번 긍정적인 기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지아 테마주죠.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현대공업 혹은 이제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이 한두 번 정도 오늘부터 해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자동차 관련주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전고점이나 혹은 20만 원 혹은 9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곧장 이어갈 수 있는 게 진만스픽 종목이네요. 오늘 S&T 모티브입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응할까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한 FOMC 전후로 해서 충분히 단기 시세는 나올 것 같고요. 추가 시세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또 진만스픽으로 또 개별 종목을 또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S&T 모티브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방산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의 매력도를 두 개 갖고 있고요. 두 개 다 최근에 또 긍정적인 섹터였기 때문에 추가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80%는 자동차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방산, 즉 K2 이제 K2를 필두로 해서 소총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량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S&T 모티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다음 당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작년에 부품사들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운송비도 낮아지고요. 원자재 가격도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10%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혹시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S&T 모티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추가적인 시세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스픽 종목들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 속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어요. KC코트렐. 어제 저희 시간에 탄소 배출 관련해서 브리핑도 같이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어제 상한가, 그래서 3월 7일 종목인데 수익률이 100% 넘어갔고요. 현대무백스는 사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자고 이미 의견을 주셨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내놨는데 실적 나오고 되려 좀 주가는 밋밋합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궁금한데요. 네, 방산 쪽 한번 해볼까요? 한국항공우주 이제 현대로템. 네, 시외에서 어느 정도 좀 올랐죠. 네. 이제 단독 기사긴 하나 분명히 일리 있는 기사긴 합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산 쪽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슨 제가 분명히 강조를 2주 연속으로 이제 맞아요. 임영익커님과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2번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적어도 FOMC 전까지는 평균 단가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잡고 있자. 그래서 팔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다면 팔지 않는 걸로. 현대로템도 봐주세요. 어제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추가적으로. 네, 매물대가 돌파가 된 종목이 딱 한 종목이 현대로템이더라고요. 사실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에 아직 근접을 못했는데 현대로템은 또 뚫었습니다. 이제 뚫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나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지속 끌고 가자라는 의견과 현대로템에 대한 AS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목에 대한 전략 담아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